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공수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영장이 청구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결국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법원은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이 강제로 제한되는 첫 사례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만 하루 만에 법원은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법원도 그만큼 고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법원에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걸까요? 네, 윤 대통령의 범죄가 그만큼 무겁다고 봤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해석도 분분했는데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어서 수사 권한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해준 것처럼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다만 체포 영장이 나오더라도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공수처도 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한남동 관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는 이 관저 정문 입구가 바로 보이는 길 건너편에서 좀 오고 가는 차량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입이 제지된 차량은 없었고 또 수사기관으로 보이는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거나 이런 정황은 따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9시 10분쯤에 이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기자들에게 알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 정문 앞을 가로막던 경찰버스가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관저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정문 앞으로 경력들은 속속 더 배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서 유지선들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고 경력이 편대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바뀌는 대로 계속 취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인력과 공수처가 대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지만 진입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만약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이 문을 열어줄지 관저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게이트를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번 공조수사본부의 어떤 압수수색 시도도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이 공수처는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를 받아서 이 관저를 수색해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저에서는 군사상 기밀시설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고성 공문을 보낼 거라고 전달한 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한동안 오늘 하루 종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물리적 충돌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 JTBC도 이 관저 인근에서 끝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돌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정말 조금 전에 전해진 건데 이걸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있다고요?
네, 시민들이 조금씩 더 모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있기 전부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관저 정문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제 경찰의 제지를 받고 나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만큼 이 관저를 중심으로 이 수사와 체포에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 세력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 등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속속 모여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 어떻게 수색에 대비할 계획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경호처 관계자는 조금 전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응할 거다, 혹은 수사 경호 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이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호처에서도 내란 사태 초반부터 긴급 체포를 포함해서 압수수색 등 이 다양한 수사기관의 이 수사에 대비는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막아왔습니다. 공조보는 지난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요. 이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이 CCTV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안가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경호처가 마냥 막아설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왔고 네. 그 대통령직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뭐 군주국가의 왕처럼 신성시해온 정치 문화가 있어 왔어요. 네. 이걸 깨트리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제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군주의 신병을 보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다른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영장 발부 이후 아닙니까? 오늘 바로 이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만 이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가 있어야만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집행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경호처하고 우리 수사기관하고 공수처하고 네. 또 대통령실하고 상호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먼저 합의를 보는 것이 일단 전제돼야 그리고 후에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호처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상황에는 경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네. 경호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 자기들의 공무를 집행한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 형소법상 수사관들이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공무다. 이걸 방해하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또 방해하는 그 경호원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뭐랄까 협박성 발언을 할 게 아니라 네. 이 문제는 이 수사기관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하고 경호처하고 대통령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를 분명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네. 국민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나가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 이거 네.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경호처도 무턱대고 대통령을 경호하겠다, 대통령 신변의 위해의 일종이다라고 체포영장 집행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람직한지 지금 피의 사실 자체가 내란죄 아닙니까? 네. 우리 헌법 84조에 형사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수사는 물론이고 형사소추도 당연히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란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는 전면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좀 재고를 해서 협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협의가 사실 제일 지금 어려운 게 협의 아닙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충돌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이 조율을 혹시 해야 하는 기관이나 어떤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공수처나 경호처보다 상위 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대통령실에서요. 경호처,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최상목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